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보는 평화로운 농촌 풍경, 그 뒤에 어쩌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아주 거대한 균열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 바로 한국 농지의 보이지 않는 붕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도대체 왜 한국의 농지는 경제적으로 거의 쓸모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잘게 조각나고 있는 걸까요? 이 거대한 미스터리, 지금부터 저와 함께 파헤쳐 보시죠. 자, 첫 번째, 바로 무너지는 기반입니다. 문제의 본질은요, 사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한국 농업을 떠받쳐야 할 바로 그 땅, 그 자체가 지금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이 숫자, 50%, 이게 대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나라 농지 절반의 주인이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위 부재지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시골에 있는데 주인은 대부분 도시에 살고 있다는 거죠. 농업의 현실과 소유권 사이에 이렇게나 거대한 간극이 벌어져 있었던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그 원인은 모두를 공평하게 만들려고 했던 어떤 법조항 하나에 있었습니다. 선한 의도가 만들어낸 예상치 못한 함정, 바로 상속의 덫입니다. 자, 하나의 이야기처럼 한번 따라와 보세요. 모든 건 여기서 시작됩니다. 1세대, 아주 온전하고 규모 있는 하나의 농장. 이 정도면 충분히 효율적인 경작이 가능한 상태죠. 시간이 흘러서 2세대가 됐습니다. 이 농장은 3명의 자녀에게 아주 공평하게 상속되어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농장이 3조각으로 나뉘었습니다. 파편화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3세대가 되면 상황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불과 2세대 만에 처음에 그 온전했던 농장은 9개의 작은 떼기밭으로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거죠. 이래서는 더 이상 현대적인 대규모 농업은 불가능해집니다. 이게 바로 지금 한국 농촌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이 문제가 유독 한국에서 더 심각한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죠. 유럽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이 농지의 중요성을 아주 일찍부터 깨달았어요. 그래서 농장 규모를 지키기 위해서 수백 년 전부터 농지를 균등 상속에서 제외해왔습니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 꽉 막힌 딜레마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놀라운 해법의 시작인데요. 해답은 소유가 아니라 경영에 있었습니다. 이 둘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아니 그럼 이 조각난 땅들을 법적으로 다시 합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한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소유권 정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법적 복잡성이 거대한 도시 재건축보다 더 심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통합은 이미 막다른 길에 다다른 거죠. 땅 조각을 다시 맞추는 게 불가능하다면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제 이 질문을 통해서 해결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에서 아주 혁신적인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생각의 대전환이 시작됩니다. 경영의 규모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서 집주인은 여러 명이지만 건물 관리는 하나의 회사가 하듯이 땅 주인은 그대로 놔두고 농사라는 경영 활동만 하나로 묶어서 규모를 키우자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런 혁신적인 모델이 과연 현실에서 가능할까요? 놀랍게도 우리는 이미 비슷한 성공 사례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뉴질랜드 키위 신화를 만들어낸 제스프리 모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이미 잘 아는 모델들을 떠올리면 아주 쉽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수천 개의 식당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배달 물류를 통합 관리하잖아요. 하림도 전국의 닭 농장을 소유하거나 농민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도 전체 생산 네트워크를 관리하죠. 그리고 바로 그 제스프리는요. 개별 키위 농가에 기술과 데이터를 제공하고 토양 관리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 관리합니다. 핵심은 결국 하나예요. 소유가 아니라 운영의 통합입니다. 자, 그럼 이 서비스로서의 농업 모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간단합니다. 첫째, 중앙회사가 첨단 기술, 데이터, 자재를 제공합니다. 둘째, 수많은 지주들이 흩어진 자기 땅의 경영을 이 회사에 위탁합니다. 셋째, 회사가 파종부터 판매까지 모든 것을 통합 관리하죠. 그리고 마지막 넷째, 그 결과는요? 정말 마법 같습니다. 단 하나의 소유권도 건드리지 않고 마치 거대한 단일 농장과 똑같은 효율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멋진 비전을 현실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시스템을 바꿀 용기입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두 가지 법안,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지금부터 제시합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데이터입니다. 이게 진짜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농업은요,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 데이터조차 없는 말 그대로 깜깜의 상태입니다. 데이터도 없이 어떻게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해결책은 영세율 도입입니다. 이게 뭐 세금을 더 걷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세율은 0%로 하되 소득 신고만 의무화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국가는 정확한 데이터를 얻어서 정책을 만들 수 있고 농민들은 재난지원금처럼 꼭 필요한 순간에 자신의 소득을 증명해서 정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뭐 모두에게 이익인 셈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어쩌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악순환을 미래 세대에게까지 물려주지 않으려면 이 파편화의 뿌리 그 자체를 잘라내야 합니다. 핵심 제안은 아주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한 전문가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농지는 민법의 균등 상속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즉, 다음 세대부터는 더 이상 농지가 상속 때문에 조각나는 이 비극을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진짜 문제는 농민들의 노력 부족이 아니라 애초에 잘못 짜인 법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땅을 합치는 건 이제 막다른 길이고 경영의 통합이 바로 열쇠라는 거죠. 또 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이 복잡한 소유권 문제를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미래를 열기 위해선 단 두 가지의 구체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미래를 위해 낡은 법을 바꿀 용기를 낼 것인가? 아니면 국가의 심장과도 같은 이 땅이 계속 조각나는 것을 그저 지켜만 볼 것인가? 선택은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